할머니, 이 우산 같이 써요. 저는 괜찮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우산을 노인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비가 유진의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죠. 노인은 처음에는 놀란 듯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맑은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서울 해화역 인근의 아침 시간대는 언제나 분주합니다. 지하철 출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스팔트 위에서 리듬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봄비가 도시 전체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거든요. 한유진은 검은색 우산을 받쳐들고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광고 기획사에서 대리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도 9시에 시작되는 중요한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준비로 어제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던 터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늦겠네. 유진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비 때문에 평소보다 교통이 더 막힐 것이 뻔했거든요. 우산을 살짝 기울여 빗방울이 정장에 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발표할 기획안의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유진의 시선이 문득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허리를 굽히고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리어카 한 대가 그 옆에 서 있었고 노인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골판지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불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우산 아래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은 그 노인에게서 떠나지 않았죠. 비가 노인의 회색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의 시간 다 됐는데 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마음 한편에서는 빨리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지만 유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망설임 끝에 유진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맑은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같이 써요, 할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우산을 노인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비가 유진의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죠. 노인은 처음에는 놀란 듯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 아래로 들어왔죠. 두 사람이 하나의 우산 아래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비를 맞으며 걸었던 그날의 기억이었죠. 엄마는 작은 우산 하나로 어린 유진을 감싸며 자신은 비에 젖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 보호받는다는 안정감이 지금도 유진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분간 두 사람은 말없이 우산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유진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누군가와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비가 조금 잦아들자 노인이 먼저 우산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인은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고 유진도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유진이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고 회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충만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받았던 그 따뜻함을 오늘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의 평범한 일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죠.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알림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자 유진은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폐지 줍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운 여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어제 유진이 노인과 우산을 나눠 쓰던 순간이 담긴 사진이었죠. 누군가가 멀리서 찍어서 올린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유진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요즘 보기 드문 따뜻한 모습,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와 같은 칭찬들이 가득했죠. 공유 횟수도 순식간에 수천 건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유진을 맞이한 것은 동료들의 시선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축하한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지만 대부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팀장이 유진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팀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딱딱했고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 어제 그 일 좀 곤란하네요.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의 사진이 떠 있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지 관리에 민감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회사 직원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팀장의 말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유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행동이 회사와 연결되어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소셜미디어 계정 비공개로 설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날 오후 유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죠.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눈을 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유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늘어갔죠. 일부 동료들은 쓸데없이 튀는 행동을 했다며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매일 출근길이 무거웠고 사무실에서의 시간들이 고통스러웠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인사팀에서 유진을 호출했습니다.
인사팀장은 공식적인 문서를 유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기 발령 통보서입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유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업무 외 개인 노출로 인한 회사 이미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정식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하시면 됩니다.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던 일이 이렇게 징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개인 물품을 챙겨 사무실을 나오는 유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생기 없는 얼굴, 침울한 표정,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회사 건물을 나선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씨였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손가방 속에는 그날 노인과 함께 썼던 우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우산을 꺼낼 용기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유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잘못한 일일까요? 남을 돕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일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차갑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유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기 발령 통보를 받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칠째 거의 울리지 않던 휴대폰이었기에 유진은 깜짝 놀랐죠.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혹시 한유진 씨 맞나요?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순자라는 이름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만. 실례지만 어떻게 제 번호를?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횡단보도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노인을 기억하시나요? 정순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날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셨던 분이시죠. 한참을 찾았습니다. 정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노인지원재단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우산을 나눠 썼던 노인이 재단의 이사라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순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셨어요. 세상이 다시 저에게 말을 거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죠.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나더군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정순자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유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재단이 종로구에 있는데 찾아오시기 편하실지 모르겠네요. 유진은 주소를 받아 적으며 내일 오후 약속을 잡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유진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밤새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날 정순자는 어떤 분일까? 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날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노인지원재단이라는 간판이 정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3층으로 올라간 유진은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유진 씨시죠?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돌아보니 정갈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자세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정순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비에 젖어 폐지를 줍고 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정순자의 모습 때문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기억 속에 그분이 맞았습니다. 그날 우산 같이 썼던 분, 저 맞죠? 정순자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답했습니다. 정순자는 유진을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정순자는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들, 그리고 유진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죠. 유진은 정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지난 며칠간 겪었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 휴게실의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직접 우린 유자차 향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죠. 유진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정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에 젖어 리어카를 끌고 있던 모습과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정말 그날 그분이 맞으신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갑작스러운 비에 당황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요. 유진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정순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주름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말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까지 분명히 그날의 그분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게 되셨어요? 유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정순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마음에 남아서 재단 직원들과 함께 그 근처를 몇 번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 사진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었더군요. 재단에서 소셜미디어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이 발견해서 알려줬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진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떠올랐거든요. 정순자는 유진의 변화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일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정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정순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시선들, 팀장의 경고, 그리고 결국 받게 된 대기발령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유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고 유진이 말을 잇지 못할 때는 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 주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 때문에 오히려 저만 힘들어지게 되었네요. 아닙니다. 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당신이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으니까요. 정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저도 한때는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아이들은 어렸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정순자의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간병비와 장례비로 빚까지 지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정순자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동시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며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면서요.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존재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유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순자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외로움이 전해져 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정순자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우산을 씌워주셨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사람으로 봐주고 있다는 느낌, 세상이 여전히 따뜻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것들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오히려 세상이 차갑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순자가 유진의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누군가에게 우산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어 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9살 때였나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시며 집까지 데려다 주셨죠. 정순자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느꼈던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을 잊고 살았죠. 당신 덕분에 다시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유진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엄마가 작은 우산 하나로 저를 감싸주셨던 기억이요. 그때의 따뜻함을 그날 할머니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주고받았던 작은 친절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노인지원재단의 박정원 이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업무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려온 소식 하나가 그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직원 중 한 명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보세요. 우리 정순자 이사님과 관련된 일 같은데요. 화면에는 며칠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던 우산 사진과 함께 새로운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따뜻한 행동을 한 여성, 회사에서 징계받아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죠. 기사 내용을 읽어본 박정원 이사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박정원 이사장은 즉시 정순자를 불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순자는 며칠 전 유진과 만났던 이야기와 유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이야기를 들은 박정원 이사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를 도운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니요. 박정원 이사장은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정원 이사장은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죠. 변호사는 하루 만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사장님, 조사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홍보팀장과 한유진 씨의 직속 팀장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더군요. 홍보팀장의 조카가 최근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한유진 씨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원 이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번 징계는? 네, 실제 이유는 소셜미디어 노출이 아닙니다. 한유진 씨의 자리를 비우기 위해 핑계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유는 명분일 뿐이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원 이사장은 즉시 재단 이사진들을 소집했습니다. 긴급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을 논의했죠. 이사들은 모두 분노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박정원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묻힌다면 앞으로 누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온정이 사라지는 일이에요. 재단은 즉시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한유진의 행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명확히 밝혔죠. 동시에 해당 회사의 진짜 징계 이유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즉시 이 사건으로 쏠렸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죠. 사람들은 한유진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해당 회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징계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 이런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겠다. 한유진 씨를 지지합니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항의 메시지들이 폭주했죠. 한편 한 언론사의 탐사 기자가 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홍보팀장과 팀장 사이의 결탁, 그리고 한유진의 자리를 노렸던 배경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완전히 짜고 친 고스톱이었네요.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핑계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여직원을 내쫓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 주가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주요 클라이언트들도 계약 재검토를 시사했죠.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회사 대표는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홍보팀장과 해당 팀장은 결국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된 상태였죠.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한유진에게 복직을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정원 이사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는 그녀의 신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유진이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도 걱정되었습니다. 순자 씨, 한유진 씨와 다시 연락해 보세요. 박정원 이사장이 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가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우리 재단에서도 그분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려요.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유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한유진의 작은 친절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되었죠. 며칠 후 한유진의 휴대폰에 회사 대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번도 직접 통화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유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전화를 받은 유진에게 들려온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과와 복직 제안이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드립니다. 대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징계 처분을 즉시 철회하고 원하신다면 언제든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내몬 회사에서 이제 와서 복직을 제안한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유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억울함이 풀린 것은 다행이었지만 과연 그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며칠간 받았던 상처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자신의 선한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쉽게 지워질 수 있을까요? 그때 정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진 씨,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돌아간다고 해서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유진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 재단에서 한번 뵙죠. 박정원 이사장님도 유진 씨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정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다시 재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자뿐 아니라 박정원 이사장도 함께 자리했죠. 박정원 이사장은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으로 첫인상부터 따뜻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유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박정원 이사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유진이 답했습니다. 박정원 이사장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유진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진실이 밝혀졌는지, 그리고 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유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박정원 이사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진 씨 같은 분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요. 단순히 회사로 복직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진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에요. 홍보와 기획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유진 씨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유진 씨의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이 만나면 정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것과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죠.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시간을 좀 더 주시겠어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박정원 이사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어머니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마음에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복직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죠. 감사하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아쉬워했지만 유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든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다음 날 유진은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원 이사장님,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정순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유진 씨,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유진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과 기대감이 더 컸죠.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노인지원재단의 작은 옥상 정원에는 봄의 마지막 정취가 완연했습니다. 오후 4시경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봄비가 화분들과 작은 텃밭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죠. 유진과 정순자는 처마 아래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나누어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유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 작은 목소리들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것을 영상과 글로 만들어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유진의 기획력과 정순자의 현장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었죠. 그런데 유진 씨, 정말 신기해요. 정순자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을 보는 제 눈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돌려 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정순자의 표정은 훨씬 밝아져 있었죠. 눈빛에도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유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순자는 잠시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누군가의 시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그날 참 이상했습니다. 정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듬어줬다는 느낌. 제가 그냥 길가의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관심과 배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 이후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그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날 이전까지는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 사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창공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결국 자신도 돕는 일이라는 걸요.
그날 할머니께 우산을 씌워드릴 때 사실 저도 무언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요? 정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났어요. 엄마가 비를 맞으면서도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셨던 그날의 기억이요. 그때 느꼈던 따뜻함, 보호받는다는 안정감. 그런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순자는 유진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그날 뭔가를 주고받은 셈이네요. 맞아요. 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우산을 드렸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잊었던 마음을 다시 찾아주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봄비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옥상 정원의 식물들이 촉촉하게 젖어가고 있었죠. 유진 씨, 정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당신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능력이요? 유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요. 저희 재단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당신에게만은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당신 앞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죠. 유진은 조금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뿐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시는지 정말로 알고 싶거든요.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정순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서로에게 진짜 관심을 갖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보려고 노력하죠. 유진은 정순자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 벌써 여러 어르신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듣고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각자의 삶 속에 담긴 지혜와 경험들, 그리고 아직도 꿈틀거리는 희망들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순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더 믿고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정순자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팀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앉았죠. 그런데 가끔 생각해봐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순자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도 이 대화도 없었겠죠. 신기한 일이에요.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꿔놓다니요.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삶이 소중한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꿀지 모르니까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기억될 거예요. 당신의 그 마음이요. 유진은 정순자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며칠 뒤 비가 그친 재단 마당에는 온화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평소 애정을 쏟아 가꾸던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죠. 작은 호스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화분의 흙을 촉촉하게 적시며 식물들이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일상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유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오늘 촬영한 영상 편집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75세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한국 전쟁 당시 가족과 헤어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평생 구도 수성공으로 살아오신 삶의 여정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편집하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던 유진은 잠시 바람을 쐬고 싶어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식물들이 예쁘네요. 유진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유진 씨. 오늘 촬영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좋았어요. 김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인생은 구두 같다. 닳고 해져도 정성껏 손보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순자는 잠시 물주기를 멈추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많이 닳고 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화분들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새순들이 푸르게 돋아나고 있었고 몇몇 화분에서는 작은 꽃봉오리들도 맺히고 있었죠. 생명력이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자 선생님, 유진이 문득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날 우산을 함께 쓰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어요? 정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전의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도 자신 삶의 소중한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많이 외로웠어요. 정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움직이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제가 정말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정순자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날 당신이 우산을 씌워주셨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나를 보는 사람이 있구나였어요. 정순자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비를 피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여전히 배려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죠. 유진은 그날의 상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는 순간적인 선택이었지만 정순자에게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날 많은 것을 느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 일에 쫓겨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정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정순자는 호스의 물을 잠시 끄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래요? 회사 일할 때보다요? 네, 확실히요.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에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큰 보람을 주는 줄 몰랐어요. 정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그날 이후로 더 행복해진 셈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참 신기해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제가 더 많은 걸 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고받는 것에 더 많고 적음이 있을까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눈 거죠. 당신은 제게 따뜻함을 주셨고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드린 거예요. 유진은 정순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은 소중한 교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순자는 다시 물주기를 시작하며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진 씨, 이름이 궁금해지네요. 그날에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잖아요. 이제는 정말 알고 싶어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유진이에요. 하지만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그냥 그날의 우산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순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우산에 기대었던 사람으로 남을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멀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죠.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유진은 정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자신의 인생도 정순자의 인생도 그리고 앞으로 만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조금씩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순자도 물을 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받은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각자의 일을 마치고 재단 건물로 들어갈 때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그날 밤 유진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비는 언젠가 그치지만 그날 내가 마주한 마음은 지금도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정순자도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거든요.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큰 변화의 이야기가 말이죠.